나주굴의 대장 마술사왕이 다스리던 앙그마르 왕국은 가운데 땅의 북부를 오랫동안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악하고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오늘은 앙그마르 왕국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누메노르가 멸망하자 엘렌델과 그의 가족들은 소수의 충직한 자들을 이끌고 탈출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후 가운데 땅에는 누메노르의 망명왕국인 아르노르와 곤도르가 세워졌습니다. 엘렌딜은 대왕이 되어 북쪽의 안누미나스를 거처로 삼았고 요정과 인간의 마지막 동맹 이후로는 이실두르의 후예들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그러나 861년 아르노르의 10대 왕 에아렌두르가 죽자 그의 세 아들들 사이에서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아르노르 왕국은 세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 세 왕국들은 영토 문제 때문에 자주 분쟁을 벌였고 때문에 두네다인의 쇠퇴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1300년경 사우론은 점점 힘을 되찾기 시작했고 사악한 무리들이 강성해졌는데 반지악령 나주굴이 다시 나타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아르노르 왕국들이 분열될 조짐을 본 사우론은 나주굴의 대장 마술사 왕을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부의 두네다인을 파멸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술사 왕은 에튼무어의 북쪽 지역 앙그마르 산맥과 회색 산맥 사이의 영토를 점령하고 사악한 인간들과 오크들 그리고 다른 사나운 족속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술사 왕은 앙그마르 산맥 서쪽 끝에 요새 카른둠을 건설하고 자신의 왕국의 수도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우론은 아직 온전히 힘을 되찾기 전이었고 그렇기에 자신이 돌아왔음을 알리기를 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왕은 사우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의 정체도 숨겼기에 그가 나주굴의 대장이라는 사실은 훗날에 가서야 밝혀졌습니다. 앙그마르 왕국이 건립될 당시 이실두르의 혈통은 아르세다인에서는 계속 이어져 왔지만 카르돌런과 루다우르에서는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르세다인의 7대 왕 아르겔레브 1세는 다른 두 왕국에 이실두르의 후손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아르세다인 왕가의 아르노르 전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했습니다. 카르돌라는 이 주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루다우르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루다우르에는 두네다인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고 고지인들이 통치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지인들의 사악한 영주는 비밀리에 앙그마르와 손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다우르가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자 아르겔레브는 국경선의 중요한 방어 지점인 바람산맥을 요새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1356년 루다우르는 앙그마르와 동맹을 맺고 아르세다인을 공격했고 아르겔레브는 전사하였습니다. 다행히 아르겔레브의 아들 아르벨레그는 카르돌란의 두네다인과 린돈의 요정들의 도움을 얻어 바람산맥에서 적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르세다인과 카르돌란은 동맹을 맺고 바람산맥과 대로 그리고 흰샘강 기슭을 따라 경계선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마술사 왕은 자신의 군세로 깊은 골을 포위하여 후방의 위협을 차단하였고 루다우르를 지원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마침내 1409년 마술사 왕은 루다우르를 온전히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었고 그 군세로 카르돌란을 공격하였습니다. 앙그마르의 대군은 강을 건너 방어선을 뚫었고 그대로 바람마루를 포위하였습니다. 아몬술의 탑은 불에 타 무너졌지만 다행히 그곳에 위치해 있던 팔란티르는 화를 피했고 아르세다인의 수도 포르노스트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아르세다인의 왕 아르벨레그와 카르돌란의 마지막 왕자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루다우르에 남아있던 두네다인은 모두 살해되거나 서쪽으로 탈출했고 카르돌란의 두네다인은 튜른 고르사드와 묵은 숲으로 후퇴하여 항전하였습니다. 앙그마르의 군대는 이제 아르세다인의 수도 포르노스트를 포위하였습니다. 아르벨레그의 아들 아라포르는 당시 아직 성년조차 아니었던 어린 나이였지만 용맹하게 싸웠고
키르단이 보낸 린돈의 요정들의 도움을 받아 포르노스에서 적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왕국은 이미 세력이 많이 약해졌고 앙그마르로서는 북왕국을 멸망시킬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로스로리엔의 암로스 왕이 보낸 요정 지원군이 험난한 안개 산맥을 넘어 깊은 골에 도착하여 포위망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엘론드는 요정들의 군대를 이끌고 앙그마르의 본진을 공격하였습니다. 마술사 왕은 군대를 돌려 엘론드의 군세와 맞붙었지만 때를 맞춰 린돈의 키르단도 반격을 개시하였습니다. 두 위대한 요정 영주의 공격 앞에 앙그마르의 군세는 엄청난 패배를 당했고 결국 마술사 왕은 칼은 둠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전투로 입은 피해 때문에 약 450년 동안 앙그마르는 섣불리 공격에 나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두네다인의 북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다우르는 앙그마르에 복속된 사악한 인간들에 의해 점령되었고 카르돌라는 무참히 유린되었습니다. 또한 아르세다인도 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왕국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 영토는 점점 더 황무지로 전락하였습니다. 게다가 1636년 엄청난 재앙이 북왕국을 덮쳤습니다. 동부에서 사우론이 일으킨 대역병이 가운데 땅을 휩쓸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북진하여 에리아도르에 강림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남쪽에 있던 카르돌란이 대역병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한때 거대했던 도시 사르바드는 황폐화되었고 마지막 남은 카르돌란의 두네다인은 종말을 맞이하였습니다. Suddenly Tom's talk left the woods and went leaping up the young stream, over bubbling waterfalls, over pebbles and worn rocks, and among small flowers and close grass and wet crannies, wandering at last up on to the downs. They heard of the great barrows, and the green mounds, and the stone rings upon the hills and in the hollows among the hills. Sheep were bleating in flocks, green walls and white walls rose. There were fortresses on the heights. Kings of little kingdoms fought together, and the young sun shone like fire on the red metal of their new and greedy swords. There was victory and defeat. The towers fell, fortresses were burned, and flames went up into the sky. Gold was piled on the biers of dead kings and queens, and mounds covered them. And the stone doors were shut, and the grass grew over all. Sheep walked for a while biting the grass, but soon the hills were empty again. A shadow came out of dark places far away, and the bones were stirred in the mounds. Barrow wights walked in the hollow places with the clink of rings on cold fingers, and gold chains in the wind. Stone rings grinned out of the ground like broken teeth in the moonlight. 하지만 다행히 역병은 북쪽으로 향할수록 위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두네다인 왕국인 아르세다인은 역병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고 특히 수도권인 포르노스트 지역은 온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르돌란이 역병의 피해로 인해 멸망하게 되면서 에리아도르의 두네다인 왕국은 아르세다인밖에 남지 않게 되었고 강력한 앙그마르 왕국과 홀로 맞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자 힘을 어느 정도 회복한 앙그마르가 다시 세력을 넓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르세다인의 13대 왕 아라발은 린돈과 깊은 골의 요정들과 힘을 합쳐 앙그마르의 군대와 싸웠습니다. 결과는 아르세다인의 승리였고 마술사 왕은 다시 칼은 둠으로 후퇴하였습니다. 아라발은 기세를 타고 카르돌란의 옛 영토를 수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앙그마르와 루다우르의 악령들이 인적 없는 튜른 고르사드의 무덤들, 즉 고분 구릉으로 들어와 살고 있었고 이 악령들은 카르돌란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아라발은 카르돌란의 옛 영토를 되찾지 못하였습니다.
아라발의 아들 아라판트의 시절에도 앙그마르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절 북왕국은 오랜 세월 동안 교류가 단절되었던 남왕국 곤도르와 마침내 다시 연락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곤도르는 전차몰이족의 공격을 받은 직후였는데 두 왕국은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이 누메노르의 후예들을 향해 여러 방면으로 공세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아르세다인과 곤도르는 동맹을 맺고 서로 위급할 때 도움을 줄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라판트의 후계자 아르베두이는 곤도르의 왕 온도헤르의 딸 피리엘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왕국은 서로에게 원군을 보낼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앙그마르가 아르세다인에 대한 공격을 다시 시작함과 동시에 전차몰이족과 하라드의 동맹군이 곤도르를 침공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1974년 가을, 앙그마르의 마술사 왕은 대군을 일으켜 아르세다인을 습격하였습니다. 아르베두이는 방어군을 지휘하는 한편 곧바로 지원군을 요청하는 정관을 곤도르에 보냈습니다. 곤도르의 왕 에아르닐은 가능한 최대의 군사를 동원해 아들 에아르누르의 지휘하에 함대를 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마술사 왕은 아르세다인의 수도 포르노스트를 점령하였고 남아있던 두네다인은 왕자를 데리고 눈강 너머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르베두이 왕은 최후까지 북구릉에서 항전하다가 호위병 몇 명과 함께 간신히 북쪽으로 탈출하였습니다. 아르베두이는 포로첼에 사는 서린들인 로소스족의 도움으로 간신히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회색 항구의 키르다는 배를 보내 아르베두이를 구출하도록 했습니다. 로소스인들은 겨울에는 마술사 왕의 힘이 강하니 날이 풀리면 배에 타라고 충고했지만 아르베두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르베두이가 탄 배는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고 그렇게 마지막 북왕국 아르세다인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에아르누르가 이끄는 곤도르의 대군이 회색 항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하를론드와 포를론드 두 항구를 가득 채우고도 정박할 곳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또한 기병으로 유명한 안두인 계곡의 북부인들도 곤도르와 함께 왔습니다. 여기에 린돈의 요정들과 살아남은 두네다인 그리고 심지어 호빗들까지 참전한 동맹군은 북쪽으로 행군해 앙그마르의 마술사 왕에게 도전하였습니다. 그 무렵 마술사 왕은 포르노스트를 거점으로 삼고 사악한 무리들을 가득 모아 아르세다인의 영토를 파괴하고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자만심에 가득 찬 마술사 왕은 요새에서 적의 공격을 기다리지 않고 적군을 쓸어버릴 생각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마침내 네누이알과 북구릉 사이의 평원에서 엄청난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마술사 왕은 이제껏 싸워본 적 없던 서부의 대군에 당황하여 포르노스트로 후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북구릉을 멀리 돌아온 기병부대가 북쪽에서 쏟아져 내려와 앙그마르의 군세를 덮쳤습니다. 앙그마르의 군대는 크게 패배하였고 마술사 왕은 간신히 살아남은 패잔병을 이끌고 자신의 영토인 앙그마르를 향해 북쪽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카른둠에 도달하기도 전에 에아르누르가 선봉에 선 곤도르의 기병대에게 따라잡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글로르핀델이 이끄는 깊은골의 요정군대가 마술사 왕을 습격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앙그마르는 철저히 괴멸되었고 산맥 서쪽에는 앙그마르의 인간이나 오크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검은 말을 탄 마술사 왕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이들은 모두 겁에 질렸고 마술사 왕은 증오에 찬 괴성을 지르며 에아르누르를 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에아르누르는 그에 맞서려고 했지만 그를 태운 말이 겁을 먹고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술사 왕은 에아르누르를 비웃었지만 글로르핀델이 나타나자 도주하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Earno now rode back, but Glorfindel, looking into the gathering dark, said, Do not pursue him. He will not return to these lands. Far off yet is his doom, and not by the hand of man shall he fall. These words many remembered,
But Eanor was angry, desiring only to be avenged for his disgrace. 앙그마르의 사악한 왕국은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멸망하기 전 마술사 왕은 자신이 맡은 임무, 즉 두네다인의 북왕국을 멸망시키는 일을 충실히 해내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에리아도르는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고 대부분의 땅은 버려져서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앙그마르의 잔존 세력은 산맥 동쪽에 자리를 잡았지만 훗날 북쪽으로 이동한 북부인들, 즉 에오세오드족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한편 마술사 왕은 마침내 모르도르로 돌아왔고 나주구를 소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나스 이시를 공격하여 자신의 요새로 삼았습니다. 그 후 마술사 왕은 곤도르의 왕이 된 에아르누르를 조롱하며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마침내 2050년 에아르누르는 미나스 모르굴로 달려갔고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술사 왕은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가를 모두 끝내버린 것이었습니다. 앙그마르 왕국은 수백 년 동안 북부를 전쟁으로 몰아넣었고 마술사 왕은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패배한 이유는 다양한 민족이 힘을 합쳐서 어둠에 대항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반지전쟁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반지의 제왕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